자, 오장도 저희 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연휴이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5월, 6월 이제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목요일인데 실적 발표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 확정 실적 보셨죠? 여전히 좋다.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이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이버도 실적 발표했고 산일전기나 이런 전력기기 쪽의 실적도 나올 것이고요. 오후에는 아마 포스코 그룹주들도 실적을 다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또 떠받쳐주는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관련해서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요. 내일은 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 쉬는 동안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하는 분기점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좀 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더 사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까요? 그런 축의 중요한 결정 요소를 지어줄 수 있는 오늘 하이퍼스케일러 빅4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새벽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 그야말로 시장에서 AI에 집중하고 있고 진심이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오늘 4개 정도를 일단 연달아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구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사실 매출이라든지 주당 순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빅4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요소였죠. 왜냐하면 이들이 캐펙스 투자를 계속 강하게 해줘야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캐펙스 투자를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 가이던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 알파벳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가 지금 구글의 모든 사업 비즈니스에 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구글 알파벳은 이 AI의 수혜를 보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투자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AI 컴퓨팅 리소스의 유례없는 내외부의 수요가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매우 뜨겁다라고 구글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1분기에 캐펙스 투자가 356억 7,400만 달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캐펙스 투자 예상치보다도 약간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액수 자체도 엄청나게 큰 액수이죠. 그리고 1분기도 중요한데 올해 전반적으로 2026년에 캐펙스 투자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이 구글의 마음을 속내를 알 수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한 1,810억 달러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거보다 약간 높였습니다. 요 밴드를 한 50억 달러 정도 더 상향을 시켜서 1,800억에서 1,900억 달러를 올해에 전체 캐펙스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액수면은 거의 280조, 290조 정도가 된다라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 1분기 캐펙스 투자 중에 60%가 이 356억 달러 중에 60%가 TPU나 GPU나 이런 서버 확충, 칩 구매 이런 것에 쓰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돈이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망치, 올해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했는데 50억 달러 정도 상향한 수치가 에너지 그리드 업체 인터섹트를 이 구글 쪽 알파벳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요 금액이 포함된 것이어서
1,800에서 1,9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026년도 이런데 2027년 내년의 캐펙스 투자는 올해 대비해서도 확실히 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약간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앞으로의 감가상각비라든지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뭐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 알파벳의 재무에는 조금 영향을 주고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구글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AI가 경쟁이 심화되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여줬어요. 2026년 올해의 캐펙스 투자 상당 부분이지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한 10억 달러 정도 더 많은 캐펙스 투자를 1분기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구체적인 액수를 가이던스를 제시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칩 트레이니움을 계속 만들고 이것을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능이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 캐펙스 투자의 절감, 이 비용이 효율성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초기 컴퓨팅 용량 매출이 이제는 잡히기 시작하고 매출 성장률이 캐펙스 투자 성장률을 추월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에 뭐 시장에서 우려됐던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캐펙스 투자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잉여 현금 흐름에는 역시 아마존도 부담이 조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코멘트를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캐펙스 투자의 이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잡았거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부품 가격,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모리,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캐펙스 투자의 액수를 훨씬 더 가이던스를 높게 잡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년 안에 캐펙스 전체 인프라 투자의 규모를 2배를 늘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AI 인프라 투자와 AI 제품 사용량이 증가되는 것이 매출 총이익률의 하락 압박을 주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2년 내에 2배의 투자 규모를 늘리는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투자에 대한 의지를 아예 숫자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메타도 볼까요? 메타도 AI 투자 더 늘린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1분기에는 예상치보다 적은 캐펙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많은 그리고 본인들이 예상했던 올해의 투자 가이던스를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억 달러 증가를 한 것은 역시나 메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했고 AI 인프라 공급망 전반에 필요한 부품, 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뭐 메모리 반도체, 낸드, 그리고 HBM, 그리고 여기에 전력기기 관련된 요즘 이런 부품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거래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들과의 연결성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메타도 내년에 만약에 이 AI 쪽의 수요가 예상보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가동 속도를 늦춘다거나 AI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지출을 조금씩은 줄일 수도 있다. 조금 유연성 있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메타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수요가 나타날지 2027년에 AI 쪽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좀 미리 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해도 캐펙스 투자는 메타도 역시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이번에 이 빅4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캐펙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분의 의견들이 계속 경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는 약간씩 수익성을 개선하는 초입에 도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요 AI를 토큰 기반, 토큰 사용량 기반으로 이제 구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큰을 사용하다가 토큰이 모자르면 결제를 더해서 토큰을 사서 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모델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매출이나 이익적인 측면에서 조금씩은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AI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확대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효과 창출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효율화를 시키는 전략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엔 TPU,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용 효율화에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의 실적의 개선과 현금을 이젠 좀 유용할 수 있는 룸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최근에 인원 감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자체적으로 AI를 활용을 잘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내부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들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발표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AI의 수요, AI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데 좋은 동력이 될 거다라는 것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